안녕하세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2008년, 2012년 올림픽에 출전했던 황경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손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에리입니다. 네, 저는 작년에 경일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로 임용돼가지고 지금 후배들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경북 태권도협회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인권감독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감독관 역할은요, 운동선수들이 인권적 환경에서 보다 편안하게 운동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올해 2월에 이제 은퇴를 하고 대학교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 관련해서 연구 논문 진행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강의는 주로 이제 태권도 뭐 생활체육학과나 아니면은 뭐 교양 과목 뭐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실기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선수 출신이지만 한 번도 운동 안 해봤던 친구들도 있고 어렸을 때 태권도를 해봤던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맞춰서 좀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배우게 됐고, 그리고 연구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선수를 하면서 또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북경체대에서 코치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내년에 박사 과정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 목표로는 실기 교수가 되는 게 목표인데 사실 이런 제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뭐 알잖아요, 다들.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어떤 팀이 있다고 하면 그 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수 자리가 된다고 하면 또 교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거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작은 오빠가 가족들이 이제 태권도를 했었는데 작은 오빠가 경기장에 가서 졌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빠가 그날따라 이게 카메라를 이렇게 메고 이렇게 경기를 찍고 계시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이렇게 쓸쓸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목에 제가 금메달을 걸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도 방금 소름. 근데 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딱 막상 태권도가 재밌고 나도 하면은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딱 시작을 했는데 훈련을 시작하니까 하늘은 노랗고 막 울렁울렁거리고 1품을 무조건 따야지 대회를 뛸 수가 있으니까 1품을 따고 딱 1년 후에 선수를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면 에피소드가 여기 이마 상처 있는데요? 응, 여기 이마에 14바늘 꼼 태권도 하자마자 맞았어요? 아니 이제 넘어졌는데 고학년 언니가 엉덩이를 걷어차가지고 태극기 밑에 있는 모서리에 이마 찍혀가지고 피를 엄청 많이 흘려서 이게 이제는 딱 포천천?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 영광의 흉터죠. 왜 포기 안 하시고 계속 하셨나요? 내가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태권도를 시작했으니까. 어린 나이에도 책임감. 왜냐면은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여자들은 하면 안 된다고, 운동 같은 거 하지 말라, 태권도 하지 말라고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90년도, 91년도였으니까 그때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 반대로 여자라서 시작했는데 네, 언니랑 저는 6살 때 처음 시작하고 10살 때 선수로 이제 시작해서 저는 하기 싫어서 엄청 도망다니고 도망가면 잡혀오고 약간 억지로 시작하는데 또 하니까 지기는 또 싫고 또 잘하고 그냥 그때는 좀 남들보다 좀 키가 크고 말랐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내가 경선이 처음 봤던 게 그 서울 최고 고등학교 때요? 그때 봤을 때 백턴을 찼던 것 같아. 제가요? 대표 선발전에서 백턴을 차요? 고등학생이 갑자기 우리도 다 안 차는 걸 딱 멋있게 해가지고 쟤 뭔가 하겠구나. 저 선수는 뭔가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마요. 저 얼굴 또 빨개지잖아요. 칭찬하지 마요. 저 얼굴 빨개지니까. 이제 넘어가야지 해리하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는데 저는 사실 다 태권도장에서만 하고 선수는 거의 중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도장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오래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선수를 사실 언니는 되게 일찍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늦게 한 건데 그 전에 이제 그 몰랐던 거지. 그 선수의 그 힘듦 뭐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이제 들어가서 시작은 똑같잖아요. 다 힘들고. 저는 원래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저 바로 위에 형이 6년 차인데 유도 선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열성적으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은 절대 운동을 안 시킨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축구를 안 하면 체육관이라도 보내달라 해서 태권도를 그때 처음 접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손태진 후배는 되게 대단한 게 고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걸로 내 기억에는 예, 맞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잘 이렇게 내 기억으로는 경북의 아들 이렇게 경북의 아들 경북 이사님 세 분은 다 좋아서 시작했지만 저는 약간 좀 반대라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건 약간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매력이라는 게 알고도 맞출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그러니까 상대랑 서로 정말 많이 분석을 하고 나가도 제가 속여서 아니면 때로는 뭐 그런 매력?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딱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실업팀 다 돼가지고 그걸 느꼈는데 언니는 고등학교 때 벌써 막 나 혼자 흘려서 때리고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 그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신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장을 갔을 때 저는 태권도가 그냥 막 때리고 맞고 이런 줄 알고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재밌었을 것 같아가지고 갔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품새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 제가 도장 다니고 이틀 뒤에 시드니 올림픽을 했어요. 그때 정재환 선배가 TV에서 뛰고 계셨거든요. 그때 선배님 시합 뛰는 거 보고 나도 저거 하고 싶다고 과장님한테 했더니 그때부터 겨루기 시켜주셨거든요. 그때부터 겨루기 시작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남을 속이고 나는 안 맞고 나는 잘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빨리 터득을 하셨네요, 그거를. 저는 그때 정재현 선배가 안 계셨다면 제가 운동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말은 제가 드리고 싶었거든요. 진짜 고마워. 약간 나도 그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시드니가. 근데 난 그거 보고 좀 나는 약간 오기가 생겼어. 나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언니들 이제 뛰는 거 보면서 그때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약간 국가대표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배워야 돼. 오늘 나오길 잘한 것 같네. 오늘 오길 잘했네. 그러니까요. 후배들한테 고맙네요. 이런 얘기도 듣고. 저는 그때 뭐 했죠? 왜? 나 그런 생각도 못하고. 열심히 도장에서 뛰어놀지 그렇죠, 않았을까? 내 스타일은 체력을 안 배하면서 상대방이 이제 페인팅을 해서 속여서 딱 그 배를 딱 때렸을 때 그 1점이지만 거기서 짜릿한 그 발등에서 느끼는 타격감, 이게 희열을 느끼는 거지. 그 느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제 저격수라는 말도 많이 했고, 뭐 떡발 오랜만에. 정말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많이 안 때리는데 딱 일단 페인팅을 딱 줘서 상대방이 딱 움찔했을 때 내가 딱 받아서 이제 그걸 방어를 해서 딱 때렸을 때 소리가 떡 소리 난다 그래서 떡발이었는데 그때가 제일 지금 생각해도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고등학교 때까지는 약간 체력전? 약간? 저는 상대방이 좀 지친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았어요. 좀 나 아직 힘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는 좀 체력적으로 많이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오구였다가 또 전자 오구, 뭐 라저스트 뭐 다 경험하다 보니까 그때 시대에 따라 또 경기 스타일이 또 많이 바뀌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전자오구 할 때는 원래 양발을 다 잘 차고 양손 다 했었는데 전자오구는 이제 한 1, 2년 안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갑자기 한 폼으로 되고 한 발만 쓰게 되고 그게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고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태권도 진짜. 선수들이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 호구부터 시작했지만 전자호구만 해도 몇 번이나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라저스트 들어왔을 때는 나 이제 그만해야 되나 막 이 생각도 막 하고 예. 아무리 때려도 득점이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경기를 잘해도 점수가 안 들어가면 지는 거니까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적응을 이제 해나가는 선수들 또한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매력일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상대가 2번 차는 저는 4번 차고 5번 차고 이랬던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황경선 선배나 오혜리 친구는 그래도 전자호구를 해서 이겨냈잖아요. 저는 포기를 했거든요. 빠른 포기를 했어요. 왜 신체적으로 나는 안 되겠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조금 이겨냈으면 선수생활 좀 더 오래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그런 후회는 없거든요. 아마 일반 호구 할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격하게 공감이지. 근데 언니는 좀 어쨌든 처음 이제 생겼을 때라서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흔히들 말하잖아요. 꿈의 무대라고. 약간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첫 그 정식 종목이다 보니까 중압감이 너무 심했어요. 그냥 너네는 지면은 한국에 오지 마라 이럴 정도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냥 태권도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면은 애들부터 성인 군대에서도 다 태권도라니까 뭐 태권도 다 알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태권도 선수들은 무조건 그냥 다 1등 하고 오겠지라는 그 중압감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올림픽을 나는 근데 제일 아쉬운 게 즐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기자님이 딱 이렇게 1등 하고 나서 정지훈 선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최근에 후배들 이렇게 경기를 뛸 때 보면은 이렇게 페어 플레이하는 모습 있죠. 이렇게 뭐 저도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냥 승패 승복하고 아니면 축하해주고 서로 간에 그 모습 보고 나도 좀 즐기고 싶었는데 즐기지 못한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 나한테 그게 너무 그냥 온 국민들이 그 올림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1등을 하지 않으면 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중압감 때문에 올림픽이 나한테는 조금 힘든 되게 하지만 또 이 올림픽을 내가 1등을 하고 나서 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또 버팀목, 디딤돌이 됐던 것 같아. 이제 언니가 말한 대로 꿈의 무대가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겠지만 결국에는 올림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 올림픽의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 똑같지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저한테는 올림픽이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내비게이션인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무수히 장애물들이 많은데 지금 하나 때문에 그냥 길이 한 개밖에 없다 생각하고 저기에 올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태권도라는 것을 해서 계속 태권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 저한테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스포츠가 기본적으로 그 경기의 규칙을 알아야 또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요즘에는 이제 랭킹제로 바뀌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프로필이나 이런 게 다 잘 돼 있고 아마 경기 뒤에 이제 아마 스크린에 아마 선수들 청호 아마 그 프로필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이 선수의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오혜리 선수는 잘 알겠지만 아마 그런 거를 또 비교해서 보면은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룰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올림픽을 뭐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영에서 방송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보고 싶은 채널로 해가지고 해설을 들으면서 또 보면은 내가 좀 알쏭달쏭했던 부분이나 여기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을 좀 풀어주면서 하면 조금 더 이해도도 좀 높아지고 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올림픽 때 그 해설 하지 않나요? 친구는 M 방송에서 하고요. 저는 K 방송에서 하는데 어디서 봐야 되나? 어느 채널로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K 보시면 됩니다. 그 아마 해설자마다 뭐 캐스터분마다 그 포인트들을 잡아주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하니까 우리가 축구를 볼 때도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번씩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MBC 많이 보시면 더 재밌겠죠. 미안해. 근데 보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건 이 규칙을 알아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면은 또 만들어진 게 있어.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규칙에 대한 거를 만들어놨어요. 태권도를 경기 규칙을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꿀팁이 있으니까 그 컨텐츠를 좀 보면서 이 두 분의 어디 부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예. 이렇게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겨루기 선수를 은퇴를 하고 태권도 시범단에 오디션을 보고 시범단을 했었는데 나는 되게 재밌던 것 같아. 겨루기의 묘미도 있고 시범도 이제 묘미가 있고 또 나는 또 단을 딸 때 저번에 2년 전인가 7단을 땄는데 그때 처음으로 품새를 하면서 품새 묘미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태권도에는 꼭 겨루기 선수다, 무슨 선수다 이렇게보다는 처음 시작하는 꿈나무 선수들은 이런 그런 것들을 태권도의 여러 가지들을 좀 즐기면서 자기의 이제 맞는 거 장점을 좀 살려서 이렇게 태권도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스포츠 중에 분야가 이렇게 나뉘는 종목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 좋은 게 뭐 겨루기, 품새, 시범단. 근데 뭐 처음으로 알려진 거는 겨루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뭐 품새도 많이 이제 아시안 게임도 정식 종목으로 됐고 시범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보다 더 이제 해외로 돌면서 공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인기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겨루기가 아니더라도 도장에 가면은 자기가 뭐가 더 흥미가 있는지 아마 다니면서 아마 해보면서 좀 느끼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좀 포괄적으로 제가 뭐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오랜 시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4년을 준비했고 또 1년을 또 준비를 했는데 출전하는 만큼, 기다린 만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어느 대회보다 제일 아마 속이 타지 않을까. 뭐 지금 뭐 한다 안 한다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뭐 지금 내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도 아마 되게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후회 없이 그냥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올림픽이라는 거를 자기들도 분명히 준비를 했을 거고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시합을 뛰고 났지만 그때 당시엔 힘들었지만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후회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도쿄 가서 그냥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라. 뒷일을 생각하지 말고 뒷일 여기서 알아서 할 테니까 응원이든 뭐든 여기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이제 후회 없는 경기하고 와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주위에서 하는 소리 그리고 미디어에서 하는 소리 그 선수촌에 가서 그 환경에 젖어들면 또 자기 패턴이 흐려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준비했던 거 오로지 이제 자기 자신만 믿고 무대에 가서 다 펼치고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그 후배들 만나서 너무 즐거운 거야. 솔직히 올라오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니까 너무 즐겁고 또 후배들의 또 노하우도 듣게 되고 또 경험도 듣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되게 추억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저희가 뭐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다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무후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사실 모인 게 도쿄올림픽도 응원하고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모인 건데 저는 이렇게 4명이서 모였다는 그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너무 기념사진 한 장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념사진 남겨야 될 것 같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앞으로 후배들도 역사가 되겠지만 저희도 이제 점점 돼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가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시즌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대회 자체를 하나하나 이때 이랬었고 또 저 때는 저랬었고 이렇게 한 번씩 저한테는 일깨워주는 시간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니 얘기는 사실 처음 듣거든요. 2000년대에는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 21년 전이라.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좋았던 게 그래도 선배님들 친구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요. 다시 한번 내가 큰 일을 해놨었구나 라는 소위 자부심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봐서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저기 지방에 있다 보니까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배님 말씀도 많이 듣고 또 한번 일깨우게 되고
그런 부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쿄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이랑 또 태권도가 전 세계에서 빛나라는 마음을 담아서 또 화이팅 한번 할까요? 좋지. 도쿄올림픽 화이팅! 태권도 화이팅!